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규옥입니다. 자, 2017 수능 만점 대비 2017 수능 개념 골 때리는 박기웅의 생명과학 1 그 첫 번째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줄임말로 골박생. 오케이.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목표를 골 잡아서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때리게 해드리겠다. 그거 OT에서 숱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도 OT처럼 공 날라오는 거 때려주려고 그랬는데 이젠 유치하면 안 돼. 공부해야 돼. 그래서 이번 강은 깔끔하게 시작하고 생명과학의 탐구 과정을 이번 시간에 끝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챙겨야 될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 이 시간에 그걸 끝내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기 전에 시작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명언이 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명언이 아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명언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겁니다. 자, 시작이다. 잠시라도 과학자가 돼보자.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잘하는 게 뭐야? 슬리핑? 슬립하라고? 아니면 측정 기구야? 길이? 아니면 뭐 어떤 걸 권유할 때 자 감탄사입니까? 그거군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권유하는 거야. 자, 강력한 권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뭘? 이제 시작이다 이게. 스타트.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긴 레이스의 시작입니다.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과거 얘기고 저는 그냥 깔끔하게 시작이다. 얼마나 깔끔한 명언입니까? 그리고 이 시간에 이 강의 각 강마다 특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이 시간엔 여러분들이 사이언티스트가 되는 겁니다.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과학자가 되어서 야, 내가 가설을 설정하고 어떤 실험을 할 때 과연 무엇을 조작시키고 무슨 결과를 볼까? 이런 것들 항상 생각하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잠시나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과학자입니다. 자, 시작이다. Let's go. 좋습니다. Are you ready now? Yes, sir. 과학의 탐구 과정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씩은 공부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처음 하는 친구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과학의 탐구 과정은요 크게 두 가지의 탐구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귀납적 탐구 방법이 있어요. 귀납적 탐구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연역적 탐구 방법이 있습니다. 이 귀납이라는 건요 돌아올 귀자입니다. 귀가, 귀경, 귀향. 돌아와서 드린다. 납세 있죠? 드릴 납자. 돌아와서 드린다. 돌아와서 드린다. 결론 내리는 거야. 결론 내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연역은 뭡니까? 뽑을 연자예요. 연금술사 들어봤어요? 뽑아내는 거야. 번역하는 거야. 뽑아내는 거야. 뭔가에서 뽑아내는 거야. 뭔가에서 뽑아내는 거야. 귀납 들어가는 거고 이건 뭔가에서 뽑아낸다. 그 차이가 뭐냐? 바로 가설을 설정하느냐 안 하느냐. 가설 설정 없이 그냥 돌아와 드려. 오케이? 하지만 연역은 가설에서 뽑아내는 거야. 가설에서 뽑아낸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은요, 이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는 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돌아와 드린다. 지금 돌아와 드리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자연과학을 하는 입장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관찰이야. 이건 무조건 관찰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실험하기 어려운 경우에요. 실험실, 연구실 뭐 이런 데서 실험하기 어려울 때 관찰. 오로지 관찰. 자, 우리들의 교재로는 6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연현상을 봤어요. 와! 관찰했어요. 또 관찰했어. 관찰했어. 이게 뭡니까? 아니, 과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의 탐구 방법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자연상이 대자연을 관찰만 하고 있나? 아니죠.
관찰을 통해서 뭔가 결론을 내야 돼요. 아시겠어요? 관찰을 통해서 결론을 내는 거야. 자, 어떤 결론을 내릴까 하기 위해서 먼저 관찰. 자연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나가보세요. 들이나 산이나 바다 나가보세요. 수많은 자연현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아무 생각 없으면 그냥 넋놓고 보는 거야. 와, 이쁘다. 그런 관찰 아닙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과학적인 탐구 방법에 있어서 귀납적 탐구 방법은 주제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제가 있어야지. 야, 오늘은 저거 관찰하자. 저거. 아시겠어요? 자, 저쪽에 있는 거 관찰하자. 관찰 주제를 선정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주제에 맞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야, 저거 관찰하는데 어떻게 하지? How? 무엇을 관찰하느냐를 찾았어요. 무엇을 관찰할까? 저거? 그러면 저거 어떻게? How? 방법을, 관찰 방법을 이제 생각해내야 돼요. 그리고 과정 있죠. 그 절차라고 그러죠. 관찰하는 그 절차를 고안해야 돼요. 이거 생각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봐. 저걸 어떻게 관찰할까? 야, 방법 좀 갖고 와봐. 생각하는 거야. 됐습니까? 이렇게 생각만 하면은 뭐해? 아유, 야, 그만해. 여기까지. 야, 생각만 하고 그냥 가자, 집에. 이러면 탐구 아닙니다. 과학 아니야. 과학적인 탐구 방법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 방법을 실행에 옮겨야 돼요. 관찰을 해야 돼. 수행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행하고요. 그 관찰 결과를 종합해서 관찰 결과에 대한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관찰 결과를 해석해서 결과 해석하고 결국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게 귀납적 탐구 방법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무래도 이와 같은 거는 실험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오랜 시간 걸쳐서 이루어졌던 뭐 진화설 있죠? 자연선택. 예? 이 섬에 가니까 새 부리 모양이 이래. 이 섬에 가니까 새 부리 모양이 좀 달라. 이런 것들 주제 선정해서 진화가 됐어? 그럼 어떻게 할까? 섬에 가서 핀칫에 부리를 한번 해볼까? 재볼까? 부리 길이? 그리고 열매 어떤 먹이를 먹나 볼까? 그래가지고 실제로 가서 했습니다. 조사했어. 아, 그랬더니 부리의 모양이 딱딱한 열매를 먹을 때, 딱딱한 먹이를 먹을 때 부리가 크더라 이거야. 먹이가 영향을 줬구나. 아, 그래서 그 먹이 먹다 보니까 그 환경에서 적응해서 진화된 거구나. 됐죠? 실험하기 어려운 거. 저 천체, 지구과학적인 그 대자연의 그런 현상들을 어떻게 실험실에서 옮겨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관찰. 아시겠습니까? 귀납적 탐구 방법은요. 돌아와서 느린다. 관찰하는 겁니다. 관찰을 주구장창 계속 하는 거야. 관찰해서 결과를 내는 거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연역적 탐구 방법은요.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연역적 탐구 방법. 뭐 중요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만큼 시험에 많이 다뤄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연역적 탐구 방법 순서가 우리들의 교재에서 6페이지에서 7페이지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것을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 드려 볼게요. 연역적 탐구 방법을요. 자, 어떻게 되느냐? 먼저 여기도 자연 현상이 있겠죠. 그죠? 자연 현상이 있고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느냐? 당연히 관찰이 있어야겠죠. 관찰. 저쪽도 가로 분홍이니까 이쪽도 우리 가로 분홍으로 해보겠습니다. 관찰. 됐어요? 네. 관찰했어. 그리고 나서 저거 왜 그러지? 한번 생각해 줘야 돼. 문제점을 인식하지. 왜 그러지? 아, 이걸 거야. 이게 중요해요. 미리 가상의 설명을 하는 거야. 가설 설정. 이 단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귀납적 탐구 방법이 없었어. 귀납적 탐구는 무조건 관찰이야. 자, 가설 설정. 가상의 설명을 설정하는 거야. 미리 내리는 결론이에요. 미리 내리는 결론.
그러면은 이 결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뭘로? 실험으로. 실험. 다른 말로 탐구라고 그러죠. 계획을 세워. 계획 세우고 and 수행하는 거지. 실험, 설계 및 수행. 그리고 나서 자료가 나옵니다.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자료 해석 또는 자료 분석.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오겠죠. 자,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처음에 세웠던 가설하고 달라. 처음에 가설을 설정한 거하고 달라. 그러면 이 결론이 이것과 다르니까 다시 실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관찰부터 다시 하나요? 아니면 왜 그러지? 문제인식 다시 하나요? 아니지. 가설 설정부터 다시 한다는 얘기야. 가설부터 다시 설정하는 거야. 됐죠? 자, 결론이 가설과 일치하느냐? 아니요. 그러면 가설을 설정 다시 합니다. 그리고 실험 다시 해. 힘든 작업이야. 이 과학자의 길은 너무나 힘들어.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 하면은 뭐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멋진 직업이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자, but 그러나 결론이 가설과 일치해.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이제 이것들을 일반화시켜가지고 다른 데도 적용되는지 보는 거야. 다른 데도 적용되는지. 그래서 일반화시키면 그래. 하나의 학설 또는 법칙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 가설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설.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가상의 설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빛을 비추면 그래 빛을 비추면 굉장히 흔한 예죠. 빛을 비추면 식물이 자란다. 식물이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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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식물이 자란다. 아주 단순한 문장이야. 근데 이거는 가설이 됩니다. 가설이 돼요. 아, 오늘 진짜 미치겠네. 목이 아파. 왜? 미세먼지 때문에. 이거 가설 될까 안 될까요? 미세먼지 원인이죠. 목이 아파. 결과죠. 가설 돼요. 하지만 오늘은 먼지가 너무 많아. 미세먼지 천지야. 이 먼지들. 내가 밀려야지. 미세. 열심히 미세. 자, 미세먼지. 이 미세먼지가 오늘 너무 많아. 날씨가 더워. 날씨가 추워. 이런 거는 가설이 되지 않죠. 그죠? 박기웅은 잘생겼다. 이건 가설이 아니죠. 예전에도 얘기했죠. 진리예요, 이건. 불변의 진리. 알겠어요? 자, 가설이라는 건 말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포함하는 문장이에요. 예? 원인과 결과를 포함하는 문장. 즉 인과관계라고 그러죠, 이걸. 뭐뭐 때문에 뭐뭐 한다. 그럼 여기 보세요. 빛을 비추면 식물이 자란다. 식물이 자라는 거 결과입니다. 근데 빛을 비췄기 때문에 자라는 거야. 빛을 비췄기 때문에 자라는 거야. 그럼 빛이 비추는 것은 그쵸, 원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라는 거, 식물이 자라는 것은 결과가 되는 거죠. 아, 가설이라는 한 문장에는 바로 요것과 요것이 있습니다. 이때 원인이 되는 그 조건은요, 조작변인이다.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조작변인. 결과가 되는 변인이 있어요. 결과가 되는 그 요인, 그걸 종속변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조작해서 결과를 내는 건데요. 즉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이제 가설을 세웠어. 식물 빛 비추면은 식물이 잘 자라. 가설 세웠어. 그럼 실험을 통해 가지고요. 실험을 통해서 한번 검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설을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가설의 검증이에요. 자, 이 가설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실험을 무턱대고 하면 안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식물이 있어. 여기다가 빛을 열심히 비췄어. 빛을 열심히 비췄어.
빛을 열심히 비췄어. 그랬더니 며칠 지나니까 좀 커졌어, 키가. 한 5cm에서 한 6cm 커졌어. 야, 맞다 이거. 실험 끝. 야, 식물은 결론 도출해. 식물은 빛 비추면 자란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얘는 빛 때문에 자란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 때문에 자란 건지 알 턱이 없잖아. 뭐 상식적으로 이거 다 아는 얘기지만, 그죠? 뭔 얘기냐면 빛을 비춘 놈이 있다면, 그죠? 또 다른 녀석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에 빛을 안 줘봐야 돼. 빛을 안 줘봐야 돼. 그랬더니 안 자라. 다시요. A라는 그룹은 빛을 줬습니다. B라는 그룹은 빛을 안 줬습니다. 이렇게 실험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이 실험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이것을 대조 실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실험? 대조 실험.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해. 대조 실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가설에서 빛을 비추면 식물이 자라니까 빛을 비춘 거, 이걸 조작을 해줬다고 그래. 조작을 해줬다고 그래. 그럼 조작한 그룹은 실험군이라고 그래. 조작해서 처리했거든. 하지만 이 그룹과 비교해 보려고 아무 처리하지 않은 그룹이 있어. 아무 처리를 안 한 그룹. 이걸 대조군이라고 그래. 대조군 또는 대조구 뭐 이렇게도 씁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자, 가설에는 원인과 결과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조작변이 있고 종속변이 있는데, 이 조작변이라는 것은 뭐다?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변화시킨 변인, 변화시키는 요인인데 체계적으로 조작하는 거야. 알아보고자 하는 요인. 즉 빛을 비추면 식물이 자라니까 빛을 비춘 걸 얘기해. 여기서 이 실험에서는. 그럼 빛을 비췄으니까 요것이 요 그룹은, 조작한 그룹을 실험군 이렇게 얘기해. 또는 뭐 처리군이라고도 해요. 처리군. 하지만 이것과 비교하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대조 실험이야. 아주 중요해. 스타. 오케이? 별표 치고. 즉 여기 같은 경우는 조작을 하지 않습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조작하지 않고 자연 상태 그대로 냅둔 거야. 그럼 비교가 되잖아. 요거하고 요걸 비교했더니 얘는 거의 안 자랐는데 얘는 자랐어? 그럼 빛의 유무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왔으니까 빛이 비쳤을 때 자라는구나. 타당성을 얻게 되는 거야. 객관성을 얻게 되는 거야. 인정받게 되는 거야. 이게 과학입니다. 이게 과학이야. 와우, 서프라이즈! 자연과학. 너무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사소한 것에 멋있음을 느끼세요. 자, 그래서 대조 실험을 반드시 진행해야 된다. 이 탐구 과정, 연역적 탐구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역적 탐구 방법에 있어서 실험은 대조 실험이 돼야 된다라는 거.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변인이 이제 설정되고 있는데요. 자, 변인이 설정되는데 변인은 크게 무슨 변인과 무슨 변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크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나누고요. 독립변인은요,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으로 나누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 잠깐만. 빛의 유무인데 얘한테는 물을 엄청 뿌렸어. 물을 하루에 3번, 4번, 5번 5번 뿌렸어. 근데 얘는 물을 한 번 줬어. 물을 한 번 줬더니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몰라. 난리 났어. 지금 갈증 난다고. 자, 그래가지고 얘는 지금 이게 말 됩니까?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건 빛이 이 식물의 생장에 영향 주는지를 알아보고 싶어. 그러면 나머지 조건들 있잖아요. 빛 말고 물 또는 뭐 얘가 광합성하는 데 필요한 CO2, 또는 온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어떻게 줘야 돼? 똑같이 해줘야지. 여기는 추운 데다 두고 여기는 따뜻한 데도 두고 얘는 CO2 공급 안 해주고 얘는 CO2 공급해주고
똑같은 조건. 똑같은 조건. 아, 그걸 통제 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잘 보세요. 독립 변이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험할 때 해줄 수 있어. 즉, 얘한테 빛을 비추고 얘한테 빛을 안 비추고 얘한테 물 많이 똑같이 주고 세 번 하루에 3번씩 주고 온도도 똑같이 30도씩 해주고 이런 거 우리가 해줄 수 있어. 우리가 해줄 수 있어. 그런데 달리 해주는 거.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변화시키는 건 조작 변인, 빛의 유무.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똑같이 해주는 걸 통제 변인, 온도 또는 물 주는 횟수 또는 뭐 화분의 크기 뭐 이런 거 등등등 똑같이 해줘야 돼. 그리고 나서 나온 게 종속 변이, 바로 결과입니다. 얘가 결과야. 알겠죠? 그래서 조작을 해준 것에 대한 결과. 그죠? 독립 변인, 종속 변인 이런 게 있습니다. 변인이란 말은 변화시키는 요인이니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실험할 때 이걸 잘 챙기시면 된다 이거야. 아, 당연히 문제에서도 이걸 묻습니다. 뭘 묻는다? 야, 다음 중 대조군 누구야? 실험군 누구야? 조작 변인 뭐고 종속 변인 뭐니?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가장 일반적인 거. 아시겠어요? 자, 그렇다면은요. 일단은 여기까지 얘기한 거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아, 우리들의 교재 7페이지 보세요. 우리들의 교재 7페이지 수능 대표 유형입니다. 지난 수능에서 우리 수능 대표 유형이죠. 자, 소화 요소는 X는 녹말을 분해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했어요. 잠깐만, 이 가설에 지금 가만 있어. 이거 인과관계라고? 원인과 결과라고? 자,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뭐죠? 소화효소 X 때문에 녹말이 분해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문장 딱 읽고 어떻게 하면 돼요? 소화효소 X가 녹말을 분해한대. 그럼 소화효소 X를 넣어준 거, 안 넣어준 거, 오케이? 넣어준 거와 안 넣어준 거. 넣어주면 실험군, 안 넣어주면 대조군. 그리고 녹말 분해 여부. 요건 뭐예요? 그렇지, 종속 변인. 녹말 분해 정도, 녹말 분해되는 정도가 종속 변인. 그 다음에 소화효소 X를 처리한 여부. 처리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조작 변인. 나머지는 온도 같은 건 통제 변인. 오케이? Ready? Action! 같은 양의 녹말 용맥이 같은 양 땡그라미. 통제시킨 거야. 변인 통제시켰다. 이 말은 동사형으로 생각하세요. 변인 통제. 오케이? 변인 통제는 이건 동사형으로 생각하면 돼. 그냥 똑같이 해준다는 얘기야. 변인들을 똑같이 해준다. 자, 같은 양의 그러면 통제 변이는 뭐죠? 그건 요인, 명사형. 명사형. 통제 변이는 명사형으로 쉽게 생각하세요. 통제시켜야 되는, 똑같이 해줘야 되는 요인을 통제 변인이고, 변인 통제한다. 그건 행위야.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녹말 용액의 양도 변인 통제해줘요. 그럼 녹말 용액의 양은 역시 통제 변인이 되겠죠. 시험관 1과 2를 준비한 후 표와 같은 조건으로 물질을 첨가하고 37도씨에서 반응시킨다. 37도씨에서 반응시킨다. 이렇게 나왔어. 37도씨에서 땡그라미 됐죠? 자, 시험관 1과 2가 있습니다. 자, 다시요. 여기 뭐 들어있다고요? 녹말 들어있어요. 같은 양의 녹말 1도 있고 2도 있다고 그랬죠? 됐죠? 그 다음에 온도는요. 37도시죠? 37도시죠? 요거 온도는 뭐예요? 통제 변인이죠? 그 다음 온도를 갖게 해주는 걸 변인 통제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변인 통제시킨다. 변인 통제한다. 그 다음에 첨가한 물질은 뭐냐? 이거 봐. 시험관 2에서만 녹말이 분해되었다. 자, 그러면 가설 보세요. 결론하고 일치하고 있어. 맞죠? 소화에서 X는 녹말을 분해한다. 결론하고 일치해. 그럼 실험 끝이야. 다시 가설 설정해서 다시 할 필요 없어. 그러면 아하 여기서만 녹말이 분해됐으니까 여기는 녹말에다가 그치 소화효소 X를 넣어준 거야. 소화효소 X. 됐어요? 자, 그럼 이건 뭐가 되는가 이건? 2번은
바로 뭐야? 그렇지. 우리가 조작을 가한 거니까 실험군이 돼. 소화효소 X를 처리했으니까 실험군이 돼. but 그러나 얘는 뭐가 돼야 돼? 대조군이 돼야 되지. 대조군. 그것과 비교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처리하면 안 돼. 소화효소 X를 안 넣어야 돼. 안 넣고 대신 그틴 액체를 넣어주니까 여기다 액체, 증류소,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증류소 이런 거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보세요. 자, 가장 적절한 걸 찾아라라고 나온 거죠. 그럼 일단은 이 니은의 소화효소 X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답은 1번밖에 없어. 너무 쉽게 풀려. 이게 수능이야. 에? 자, 여러분들 알기 때문에 쉬운 겁니다. 제가 잘 가르쳤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이건 가설돼요. 이건 가설이야, 이거. 아, 박기용이 잘 가르쳤기 때문에 쉽게 느껴진다. 맞잖아, 가설되잖아. 원인 결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능 대표 유형을 통해서 아하. 자, 어떤 것이 조작이고 어떤 게 대조 실험인가, 대조 실험과 조작 변이 이런 것들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소화효소 X의 유무가 조작 변이 되는 겁니다. 처리하면 실험군, 처리하지 않은 건 대조군. 됐죠? 녹말을 분해한다. 녹말의 분해 여부는 바로 뭐예요? 종속 변인 결과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수능 대표 유형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우리들의 교재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있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 8페이지에 자, 각기병에 걸린 닭을 대상으로 한 실험입니다. 각기병에 걸린 닭을 대상으로 한 실험인데, 자, 이 실험에서 여러분들이 과학의 탐구 과정 있죠? 특히 연역적 탐구 과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각자가 무슨 각자냐? 이게 다리 각자야. 예. 다리가 이게 교각할 때 각자나 또는 각선미? 가만 있어. 내 다리를 왜 보지? 자, 그래서 다리에 퉁퉁 붓는 병이 있습니다. 비타민 B, 그래. 비타민 B 그 결핍인데 그게 이제 밝혀지는 그 과정이었어요. 레알 스토리입니다. 인도네시아 근육관 공부 에이크만 기다린 닭이 병든 닭 깜짝 놀라 밑줄 쫙 서프라이징리 의문 밑줄 쫙 관찰, 그죠? 관찰하고 문제 인식하고 맞습니까? 교재에 나와 있어요. 문제 인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전에 바뀌었던 병사가 현미를 줬더니 나았던 거야. 현미를 줬더니 나았어. 그러니까 흰쌀 먹던 애가 각기병 걸렸었는데 노란 쌀, 현미로 바꿔준 이후에 각기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안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가설을 설정하는 거지. 자, 현미는 이게 밑줄짝 닭의 각기병을 치료하는 어떤 물질이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이게 가설이야. 그러면 이걸 해체해 보세요. 인과관계로. 현미 때문에 각기병 치료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미에는 각기병을 치료하는 어떤 물질이 들어있다? 현미 때문에 뭐 때문에 각기병이 치료됐다. 그러면 실험은 어떻게 해? 조작은 어떻게 해줘? 현미를 넣어주냐 안 넣어주냐? 현미 넣어주냐 안 넣어주냐? 됐죠? 현미 넣어주냐 안 넣어주냐? 조작. 그 다음 결과는 종속변이는 치료 여부. 각기병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됐어요? 생각을 해줘야 돼. 생각.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보죠. 과연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에이크만은 healthy한 치킨을 두 그룹으로 디바이드한 그룹에서 흰쌀, white rice and 그 다음에 다른 집단에는 몰라, 하여간 현미. 좋아, 영어로 몰라. 자, 그래서 흰쌀 준 집단하고 현미를 먹인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각기병 증세가 나타나는지를 관찰했습니다. 자, 현미를 먹인 집단이 뭐가 돼요? 조작을 가했어요. 현미를 먹였더니 각기병 치료가 됐다니까 현미를 준 게 그쵸? 이게 실험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안 준 거, 비교하기 위한 거, 그 전 단계죠. 흰쌀 준 게 바로 대조군이 되는 거죠. 됐죠? 네. 그럼 거기 나와 있어요. 그죠?
흰쌀을 먹인 닭들은 각기병 증세가 나타났어. 라는 이건 실험 수행, 실험 아시죠? 예. 그다음에 라는 뭐야? 자료 분석, 자료 해석이 되겠죠. 이제 데이터가 나온 거야. 흰쌀은 먹였더니 각기병 증세가 나타났지만 현미를 먹인다는 모두 헬시하였다. 헬시. 야, 현미 죽이는구나. 그래서 에그마는 현미를 먹인 닭이 각기병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보아 미줄적 현미에는 각기병을 치료하는 물질이 들어 있다. 아까 어때요? 가설하고 아까 가설과 들어 있을 것이다. 맞죠? 닭의 각기병을 치료하는 어떤 물질이 들어 있을 것이다. 어딜 가? 자, 일치합니다. 그럼 실험은 여기서 끝이야. 현미에는 각기병을 치료하는 물질이 들어 있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결론 도출됐죠. 그래서 각 단계별로 제가 나눴어요. 그리고 9페이지 한 번 더. 이것도 교과서적인 내용이니까. 우리 더스니 형의 실험. 야, 이건 매년 하니까 정말 더 재밌어. 매년 하니까 재밌어. 더스니 형이 있습니다. 더스니 형. 성은 NC죠. 앤더슨. 이 형은요, 옛날 과학자들은요, 늘 얘기합니다만은, 있어봐. 이 스튜디오에 시계. 시간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 그러는 건가? 너무 바빠, 현대인들은. 갑자기 웬 드립이지? 여러분들. 옛날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현대인처럼 이렇게 바쁘게 살지 않아도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마 옛날 과학자는 요즘 우리들이 과학자들보다는 상당히 여유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상당히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나의 스타일이 아닌데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갑자기 목이 답답함을 느껴요. 목세포들이. 답답해. 좋습니다. 그래서 잠깐 열었고요. 시간이 많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관찰을 많이 하게 돼요. 자연현상을 관찰하게 돼요. 옛날 과학자들. 여유로운 과학자. 그러다 보니까 천인조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천인조가 보이는데 새들이 막 짹짹짹짹짹짹 막 날아다녀. 그러니까 옛날 과학자. 여유로우니까. 심심하니까. 잡아보는 거야. 이 녀석! 에이! 이 녀석! 와, 막 날아다니는 새를 그냥 손으로 잡네? 자, 그리고는 천인조를 들여다본 거야. 이쪽은 꼬리가 달린 놈. 이쪽은 꼬리가 안 달린 놈. 꼬리만 달린 게 아니네? 그것도 달렸네? 바로 꼬리가 있는 녀석이 수컷이라는 걸 알아낸 거야. 자, 암컷은 꼬리가 없네? 그러면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니, 이거 새로운 사실인데? 왜 수컷은 꼬리가 있고, 긴 꼬리가 있고, 얘는 없을까? 암컷은 없을까? 그래서 그런 문제인식 끝에 가설을 설정한 거지. 아하. 수컷이 꼬리가 긴 건 바로 암컷이 긴 꼬리, 수컷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라고 가설을 세운 거야. 자, 가설 거기 보세요. 가설. 그냥 교재를 바로 보세요, 여러분들. 눈을 살포시 까시고 밑에 있는 9페이지에 있는 가설 설정 보세요. 자, 어때요? 수컷을 꼬리 긴 걸 선택하다 보니까 이걸요, 전문적인 용어로 생물학적 용어로 성선택이라고 합니다. 성선택. 이건 실제 있는 레알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은 그 사슴도 수컷이 뿔이 멋있어요. 수컷. 암컷이 아니라 수컷. 왜 그럴까? 암컷 입장에서 저 뿔에 한번 들이받아보고 싶다.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뿔이 있는 수컷을 선택하다 보니까 수컷이 이제 뿔이 있는 녀석들이 계속 자라나면서 한번 받아줘. 네. 이렇게 된 거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그 수염이 남자이고 수염 있잖아요. 이 수염이 그것도 성선택이랍니다. 좀 납득이 안 가요. 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암컷이 딱 여자가 수컷 딱 세워놓고 고르는 건데, 이 수염 많은 남자 매력적이야, 어트랙티브해, 차밍풀하고 일로 와. 그래서 수염 있는 남자를 선택하다 보니까 남자가 수염이 있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찔리면 즐겁나? 여튼 그렇답니다. 예. 남자의 수염. 자, 그러면요. 이 앤더슨의 가설, 이 더슨이 형의 가설은 적절했다. 왜? 아이디어가 그시잖아. 암컷 수컷이 다르니까 수컷이 공작새가 이렇게 활짝 피듯이 활짝 펴가지고 나 좀 내 구애 좀 받아줘. 이랬는데 구애 받아주잖아. 그랬더니 이제 이 새는 천인조는 꼬리가 긴 거야. 그러면 이제 실험을 해야 돼. 자, 이제 실험합니다. 실험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이 천인조를 잡아다가 몇 그룹으로 나눠요? 몇 그룹으로 나눌까? 4그룹으로 나눴어요. 됐어요? 천인조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자, 천인조는 참새처럼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새 크기래요. 뿌리가 있어야 되죠, 참새. 자, 뿌리가 있고요. 자, 4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데요. 요걸 A새, B새, 얘를 C새, 얘를 D새라고 할게요. 네. 자, A새, B새, C새, D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원래 길었거든요. 그 A새는 그냥 이렇게 한 50cm 정도 되나 봐요, 우리가. 그냥 냅뒀어요. 자연 상태 그대로. 그 다음에 B는요, 지금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왜? 싹둑! 잘랐어요. 자, 원래 이렇게 있던 애들이에요. 근데 여기 있던 애들 얘를 싹둑! 잔인한 실험. 잘랐어요. 꼬리 길이를 짧게 하고요. 이 자른 걸 얘한테 붙여줬어요. 얘한테 붙여줬더니 얘는 입꼬리가 귀까지 올라가. 귀까지 찢어졌어. 와, 이유가 있겠죠. 얘는 잠자코 있어. 점점점. 얘는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이것도 예. 어떻게 되죠? 일단 잘라. 잘랐다. I'm sorry. 다시 붙여. 자, 잘랐다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4그룹을 나눠서 우리 앤더슨은 이런 짓을 했습니다. 이런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애들을 암컷이 있는데 풀어줬더니 와시다다! 그러면서 암컷인지 줄 서기 시작하는 거야. 1마리, 2마리, 3마리, 빵마리. 와시다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야야야, 줄 서. 여기서 이제 제주도까지 쫙 줄 서는 거야. 와, 서울에서 제주도. 바다 위에도 쭉 새니까. 자, 그리고 얘는 하나, 둘, 셋, 점점점. 얘 3마리, 점점점. 얘는 빵마리. 얘는 엄청 많아. 그럼 결론 난 거 아닙니까? 암컷 새들은 그렇지. 꼬리 길이에 환장하는구나. 이런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결론 도출 보세요. 앤더슨의 실험 결과로 암컷 천인조는 꼬리가 긴 수컷을 배우자로 선택한다. 매력을 느낀다. 그죠? 그래서 합체에 도킹을 하게 되는 거죠. 합체에 도킹! 그러면 또 꼬리가 더 긴 녀석이 나올 거라고 이제 믿는 거야. 이 암컷들. 수컷은 다 그게 그건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요, 이것이 바로 자연 상태 그대로기 때문에 A가 바로 대조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B, C, D는 조작을 가했어요. 물론 이제 꼬리 길이는 얘하고 같지만은 잘랐다 붙였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처리했고요. 더 길어지고요. 그다음에 짧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조작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조작변일 조작변이 아니라 그 실험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얘네 그룹 A 세들은 바로 뭐예요? 네. 대조군 B나 C나 D 그룹들은 실험군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 C세들이 가장 꼬리가 길었기 때문에 선택을 가장 많이 받은 거고요. 결론은요. 그 다음에 조작변이는 뭐냐? 조작변이는 꼬리의 길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꼬리에게 가한 꼬리의 유무, 뭐 길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뭐 그렇게 되면은 얘하고 얘는 꼬리 길이가 이제 같아지게 됩니다. 그죠? 그럼 결론이 꼬리 길이에 따라서 이제 같은 3마리가 선택하고 3마리가 선택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꼬리를 잘랐다 붙인 거는 잘랐다 다시 붙인 거는 이 실험에 크게 영향을 준 건 아니죠. 3마리가 그다음에 3마리가 선택했으니까 꼬리를 잘랐다고 붙였다고 해도 이 실험 결과에는 영향을 준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조작 변이는 뭐다? 꼬리의 길이, 그죠? 그다음에 종속 변이는 뭐다? 그죠? 암컷의 선택, 선호도,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넘겨서 우리들의 교재, 우리들의 교재는 이제 대표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우리들의 교재 10페이지인데 대표 문제인데, 이 대표 문제도 역시 여러분들 그 제가 OT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반드시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야 되는 수능 평가원 또는 이제 교육청. 물론 이제 개중에 이제 제가 이제 만든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만 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능 개념이니까 수능 정복을 위해서 필요한 수능 문제를 뽑아오는 거죠. 그런데 연습 좀 해야 돼. 그래서 가볍게 연습하기 위해서 여기 몇 개의 실전 트레이닝 내용을 좀 여기다가 실어봤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하는 거니까 그냥 화면만 보시고 하세요. 뭐 따로 자료라든가 이런 건 꼭 필요하시다면은 이런 내용들 보통 지난 수능 특강입니다. 금년도 수능 특강이 아니라 지난 수능 특강이 있죠. 그 내용입니다.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자, 일단 화면을 좀 봐주시겠어요? 푸른 곰팡이가 세균 증식을 멈추게 하는 물질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건 뭐죠? 뭐 만들 거라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뭐죠? 가설 설정이죠. 그리고 푸른 곰팡이는요, 여러분들 뭐 분해자에 속하는 겁니다. 이 자연 상태에서. 그리고 푸른 곰팡이로부터 뭐가 추출되냐면요,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가 추출이 됩니다. 페니실린. 이 항생제는 누구 죽이게 하는 약이냐면요, 세균 죽이게 하는 약입니다. 이건 이제 기본 개념으로 아시고 계셔야 돼요. 왜냐? 지금 생명과학원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수능 개념을 할 때는 꼭 뭐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수능적으로 마인드를 잡아 드릴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통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온다라고 하면 메모해 놓고 나중에 한번 돌린 다음에 또 보시면 돼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를 푸른 곰팡이로부터 추출하는데 이런 거를 우리는 생물 자원의 직접적 이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직접적 이용. 요건 마지막 단원이 있어요. 생명과학원의 뒤에 큰 4단원이라고 얘기했죠, OT에서. 그 중에 마지막 4단원에 The Human of Nature 아닌가? The Nature of Human, 자연 속의 인간. 그 단원에 나옵니다. 자, 정리해 두세요. 됐죠? 푸른 곰팡이가 세균 증식을 멈추게 하는 물질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가설 설정했다. 푸른 곰팡이 배양액을 넣은 배제에서는 세균이 증식하지 못하고 푸른 곰팡이 넣지 않은 배제에서 생명이 증식하였다. 이건 실험을 해가지고요. 실험을 해서 자료 분석하는 거죠. 데이터를 보는 거죠. 데이터. 그죠? 맞아. 실험은 어쩌게요?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전 연습은 뭐냐면 순서대로 정해라 라는 겁니다. 순서대로 정해라.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보시면은 딱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푸른 곰팡이 주변에서 세균이 증식하지는 못해. 그러니까 봤어. 푸른 곰팡이가 자랐는데 주변에 세균들이 없네? 관찰하면서 의문이 생겼어. 문제인식. 다가 문제인식이야. 그럼 여기다 적어줄게요. 다가 문제인식. 여러분들 그 다음에 가설 설정. 됐죠? 가설 설정하고 나서 실험한 겁니다. 요 가설에 대해서 요렇게 실험한 거예요. 동일한 2개의 세균 배양 접시 중 하나에는 푸른 곰팡이 실험군이에요. 나머지는 푸른 곰팡이 배양을 넣지 않았다. 대조군이에요. 알겠죠? 푸른 곰팡이 유무가 바로 조작 변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실험을 한 게 라고요. 실험 탐구 설계 및 수행.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데이터 분석, 자료 분석 이게 나가 되고요. 마지막 여기서 푸른 곰팡이 배양을 넣지 않은 곳에는 세균이 증식했지만 푸른 곰팡이가 있는 곳에서는 세균이 증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알게 되었다. 가설과 어때요? 가설과 일치하죠? 많은 바로 결론 도출이다. 됐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푸른 곰팡이의 증식 실험, 푸른 곰팡이를 통한 세균의 증식 여부를 알아보는 실험이었고요. 그 다음 연습, 실전 연습 들어갈게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자, 이 그래프 X축은 뭐죠? 혈당량. 자, 우리들의 교재에 이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안 하고 넘어간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X축이 바로 조작변입니다. X축이 뭐라고요? 체계적으로 바꿔주는 원인이 되는 조작변이냐. 그러니까 원인. 됐죠? 그 다음에 Y축은 뭐야? 거기에 따른 결과. 됐죠? 결과. 종속변이 돼요. 다시 얘기하면요. 항상 그래프 읽을 땐 X축에 따라서 Y축 변화를 읽습니다. Y축 변화 따라서 X축 있는 거 아니야. 절대로. 이거 훈련해야 돼. 특히 호르몬과 항상성 쪽에 상당히 이거 중요합니다. 호르몬과 항상성. 됐죠? 네, 딱 체킹. 이건 여러분들 체킹할 필요 없이 그냥 딱 눈으로 보고 해석하죠, 같이. 자, 데이터 나왔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혈당량이 높아지면 글루카곤의 농도는 감소한다. 됐죠? 여기를 호르몬 가면 이렇게 나와요. 이걸 지워요. 익명으로 해요. 그러면 얘는 호르몬 뭘까? 이자에서 분비되는 건데 뭘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시. 혈당량이 증가하면 증가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A라고 놓을게요. 혈당량이 증가할 때 감소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B라고 할게요. 얘가 글루카곤이죠, 지금? 네, 글루카곤. 증가하는 건 누구예요? 인슐린. 자, 다시요. 혈당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호르몬은 어떤 기능을 가질까요? 그렇죠. 혈당량을 낮춰주기 위한 겁니다. 인슐린이야.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해봤던 분들은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그래서 혈당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호르몬은요. 그렇죠. 혈당량이 많은데 더 이상 혈당량 높여줄 필요 없지. 그렇죠. 혈당량 높여주는 호르몬인 글루카곤은 감소하게 돼. 이자의 알파 세포에서 분비됩니다. 그렇죠. X축부터 읽어라. X축부터 읽어라. 자, X축이 원인이고 Y축이 결과다. X축에 따라 Y축이 변한다. 꼭 알아두세요. X축에 따라 Y축이 변한다. 자, 이번엔 무의 윗부분이 녹색인 이유는 뭘까? 흙이 있어요. 흙이 있는데, 자, 무가 이렇게 이제 박혀 있습니다. 그죠? 무가 이렇게 박혀 있는데, 무털이야. 무털. 근데 여기만 녹색이야. 참 신기해. 흙 속에 있는 건 하얀색이야. 여긴 녹색이야. 그럼 햇빛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라는 가설을 세웠어. 위에 윗부분이 녹색인 것은 햇빛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라는 가설을 세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실험을 하면 되죠. 보세요. 윗부분만 햇빛에 노출시킨 거고 여기는 어떻게 하면 돼? 노출 안 시키면 되지. 노출 안 시키면 되지. 완전히 다 이렇게 넣어버리면 되잖아. 됐죠? 그러면 전체가 흰색이 되는 거야. 가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넣으면 돼. 흙 속에서 그냥 전체 잠기게 하는 거야. 그런데 전체가 흰색이 됐어. 온도 똑같이 해줘야 돼요. 온도는 통제 변인으로 똑같이 해주고요.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요인 속에서, 같은 온도 속에서 실험해줘야 됩니다. 이거 하나는 내놓고 윗부분만 햇빛에 노출됐어.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윗부분만 녹색을 띠게 되는 거야. 그럼 어때요? 결론은, 그쵸? 윗부분만 햇빛에 노출됐더니 녹색이고 전체를 다 땅속에 심었더니 전체가 흰색이고 노출되면 녹색이 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이 바로 실험군이 되죠. 윗부분만 햇빛에 노출시키는 거. 햇빛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험군이에요. 요건 대조군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들의 교재 10페이지에 대표 문제 봅니다. 첫 번째, 그룹병에 걸린 닭을 대상으로 한 실험입니다. X축이 시간, 그 다음에 비타민 D를 투여했고 안 투여했고 대조군은 안 한 거고요. 이건 실험 조작 변인을 가했죠. 그죠? 네. 그리고 나서 결과가 이거야. 종속 변인. 됐습니까? 그러니까 보기에서 뭘 찾아야 되나? 선지에서. 이것의 투여 여부에 따른 칼슘 흡수량이 있어야 돼. 그거에 가장 적절한 건 2번입니다. 다시. 이걸 섭취하면 칼슘 흡수량이 증가할 것이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배즙은 단백질 분해하는 물질이 들어있다. 단백질 분해, 종속이죠. 배즙 유무, 원인이죠. 조작이죠. 그래서 배즙을 넣어준 경우하고 안 넣어준 경우 있어야 돼요. 물론 단백질 분해니까 단백질은 당연히 있어줘야 되겠고요. 배즙 대신에 이제 증류수 들어가면 되고 온도는 통제 변인으로서 27도씨 똑같은 온도에서 배즙만 유무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배즙이 있을 때 분해되느냐?
배집이 없을 때 보내야 되느냐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쉽지요.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 첫 번째 강 여러분과 달려봤습니다. 다음 강에서 만나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